네, 안녕하세요. 전용대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고사성어와 뜻과 그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醉翁之意不在酒. 취용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심, 본 뜻은 다른 곳에 있다. 구양수는 중국 송나라의 사람으로 호가 취용이다. 그가 저주의 태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때 그는 취용정기라는 유명한 글을 썼는데 이는 저주현성 서남쪽에 남야산에 있는 정자 이름을 따서 지은 글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정자는 한 중이 구양수를 위해 지은 것인데 구양수가 자신의 호를 따서 취용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구양수가 정자의 이름을 취용정이라 한 이유를 취용정기라는 글에서 태수가 친구들과 함께 여기 와서 술을 조금만 마시고도 취했고 또 나이도 가장 많은지라 스스로 호를 취용이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데 술을 즐겨 마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취용지위 부재주 제오산수 지간야 산수지락 득지심 이우지주야. 취용의 뜻은 술에 있지 않고 산수간에 있기 때문에 산수의 즐거움은 마음에서 얻고 술에 기탁하는 것이다. 즉, 술을 마시는 목적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감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술기운을 빌려 아름다운 산수를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즐겁게 취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비롯하여 치용지위 부재주라는 성구가 나왔으며 줄여서 치용지위라고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은 원래의 뜻과는 달리 다른 속셈이 있거나 안팎이 다르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자오비 토광 벽에 구멍을 뚫어 이웃집새 불빛을 빌다. 가난하나 학문에 힘쓰다. 한나라 때 광영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무지하게 부지런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밤이 되면 비로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는 촛불 살 돈이 없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시간은 있었지만 책을 볼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광영은 몹시 괴로웠다. 광영의 이웃은 매우 부유했고 밤이 되면 많은 방에 다 촛불을 켜고 방은 몹시 밝았다. 광영은 책을 읽고 싶은 열망에 그는 이웃에게 말했다. 제가 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 집에 작은 장소를 쓸 수 있을까요? 광영의 요구는 이웃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책을 반드시 다 읽겠다고 결심했고 장래에는 꼭 성공해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는 몰래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이웃의 촛불빛이 벽의 구멍을 통해 새어나왔다. 새어나온 촛불빛은 비록 미약했지만 그런대로 독서를 할 수 있었다. 기회를 얻기가 이렇게나 어려웠지만 광영은 독서에 배고프고 목말랐기에 그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훗날 광영은 저명한 학자가 되었고 한나라의 승상이 되었다. 그가 애써 공부한 이 이야기는 널리 퍼졌다. 여우베이 우환 유비무환 사전에 방비하면 우환이 없다. 10명은 은나라 고종이 부열이란 어진 재상을 얻게 되는 경위와 부열의 어진 정사에 대한 의견과 그 의견을 실천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한 글인데 이 유비무환이란 말은 부열이 고종 임금에게 한 말 가운데 들어있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생각이 오르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하십시오. 그 능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을 잃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은 다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쌍찡 루빈 부부가 서로 손님 대하듯이 존경하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 항상 서로 공경하여 마치 손님을 대하듯 한다는 뜻. 춘추시대 때 진나라 서신이라고 부르는 대부가 있었다. 하루는 서신이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사내를 보게 되었다. 때마침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사내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여인은 사내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지고 온 새참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며 그것을 받았다. 부부 같아 보이는데 손님 대하듯 하듯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무척 궁금해진 서신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진나라의 대부 서신이라고 하오. 이곳을 지나다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시오? 소인 극결이라고 하고 이 여인은 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내 말을 들은 서신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자네가 대부 극계의 자제분이란 말인가? 네, 그러하옵니다. 극결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자네는 덕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분명하오. 나와 함께 진나라로 가 조정에서 일해주길 바라오. 도성에 도착한 서신은 곧장 진문공에게로 가 극결을 증용해줄 것을 간청들었다. 소인이 돌아오는 길에 덕이 높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대신으로 등용한다면 진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를 조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자가 누구냐? 진문공이 물었다. 대부 극의 아들 극결입니다. 서신의 말을 들은 진문공은 크게 화를 냈다. 극계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인이 아니더냐? 죄인을 어찌 곁에 두란 말이냐? 극결에 붙인 극에는 진문공과 진해공의 왕위 쟁탈전에서 진문공을 암살하려 했다가 잡혀 살해된 인물이다. 서신은 진문공에게 말했다. 고대 성인 궁자셨던 춘임금은 죄인 곤을 살해하였으나 그의 아들 우를 인재로 등용하였습니다. 또 제나라 명재상 관중은 과거에 제환공의 적이었으나 환공은 오히려 그를 국상으로 삼아 폐업을 이루었습니다. 상서에서 이르기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또 형이 아우에게 우애를 보이지 않고 아우가 형에게 공손하지 않다고 해서 형벌이 연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시경에서 이르기를 무청을 캐면서 그 뿌리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주께서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그의 장점만 취하면 될 것입니다. 듣고 보니 내 말에도 일리가 있군. 진문공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극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서신이 대답했다.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덕행이 모인 것으로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필시 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결 부부가 상경여빈, 부부간에도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서는 물론이며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 존경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상경여빈. 이 사자성어는 극결 부부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으며 좌전 희공 33년에 실려 있다. 웨이비엔산쥐에 위편이 3번 끊어지다. 열심히 독서하다 공부하다. 공자가 말년에 주역을 너무나 좋아하여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죽간의 가죽끈이 끊어져 3번이나 다시 이어서 보았다고 전해진다. 탄리드어쭈 탐려득주 흑룡의 턱에서 귀한 구슬을 얻다. 문자나 용어가 문장의 주체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송나라 임금을 만나 술의 열채를 받았다. 그가 이 사실을 장자에게 뽐내자 장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황하의 강가에 갈대로 발을 짜서 생계로 삼는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그 집 아들이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천금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얻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가져와서 그 진주를 부셔버려라. 무릇 천금의 가치가 있는 진주는 반드시 9겹의 시면 속에 있는 흑룡의 턱 밑에서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진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흑룡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흑룡이 깨어났다면 내가 어찌 진주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지금 송나라의 기품은 9겹의 시면에 비할 바가 아니고
송나라 왕의 흉맹함은 형룡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대가 수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왕을 깨웠다면 그대는 고춧가루처럼 되었을 것이다. 장자는 그 사람에게 왕에게 아첨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흑룡의 턱 밑에 있는 진주를 얻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고사는 장자의 여러 구의 편에 실려 있다. 이 고사에서 보듯이 탐려득주는 원래 큰 위험을 무릅쓰고 큰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중에는 원뜻과 무관하게 문장이나 용어가 주제가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게 되었다.